그럼 이 친구들이 조금 그 자료에 비해서 기존 자료를 좀 업그레이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인정보 DP의 리더를 맡고 있는 정세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지난 12월 8일 날 컨퍼런스에서 수상을 하고 나서 12월 8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4일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팀원이 하나가 늘었고 저희 아이디어도 조금 더 많이 다듬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변경을 했고요. 오늘 오시는 분 명단을 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고 적어도 이 발표를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이 여기 적어 계시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휴가 내서 부랴부랴 만들었거든요.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전문가라고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오늘의 발표는 이걸 대체 왜 해야 되냐, 이 왜에 대한 무게중심을 많이 둘 거고요. 그럼 이제 무인정보 대체를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방법에 대한 거는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후에 이어질 토론에서 좀 더 다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뚱맞긴 한데 제가 먼저 고백하고 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써보니까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iO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도 똑같은데 아이폰을 쓰고 나서 2년 되던 차에 아이패드 미니를 샀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랑 더 똑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 쓰다가도 좀 더 쾌적한 유저 환경을 느껴보고 싶어서 1년 후에 저는 아이패드 에어를 샀습니다. 이거랑 더 똑같아요. 단 0.5인치의 디스플레이 차이가 밖에 없는데 전 조금 더 쾌적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느끼고 싶어서 아이패드 프로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55만 원에서 120만 원대 형성되어 있고요. 저 이거 대단히 만족합니다. 제 돈 주고 사고 싫어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는지는 이 발표 말미에 가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18대 19대 대선 단 5년 사이에 유권자 경제활동 인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131만 명이 줄었습니다. 131만 명. 근데 젊은 층의 인구 감소는 소비의 감소라는 위기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대출의 감소폭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기대될 수 있는 당사의 기대 수익이 더 급감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 구조를 혁신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의 물리적인 근교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 출퇴근하는 위성도시는 신도시 1기, 분당, 성남쯤 됐습니다. 근데 2기 신도시를 볼게요. 거의 평택까지 갑니다. 엎어지면 충청북도인데 여기서도 출퇴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통근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거주와 생활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멀징,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는 곳에 우리 영업점이 진출한다 하여도 우리 영업점이 운영하는 9 to 4 영업시간에 우리가 손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업주부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게 압구정입니다. 이제 압구정만 그렇지 않아요. 수지도 그렇고 분당도 비슷합니다. 과거에 보면 생활과 주거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출근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부가 우리 영업점에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해서 대출 거래, 부수 거래, 기타 수신 거래 많은 거래들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2014년, 15년 기준인데도 맞벌이 인구가 41.7%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인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 더 많은 인구가 점점 더 멀리서 살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폭등하고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더 멀리 살 수 있는 여력, 기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도시들을 보면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광교인데 광교, 저희 수원시 광교입니다. 여기 좀 핫하다고 하는 데인데도 영업점이 하나밖에 없고요. 정말 핫하고 하다는 미래에도 영업점이 하나입니다. 물론 제 리서치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우리의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 거주 지역에 거주하시질 않아요. 이 말은 곧 행정정보상의 거주 인구가 우리의 수익 볼륨을
가늠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고객 접점 플랫폼을 제시해야 되고 이 새로운 제시를 통해서 이 업계, 이 산업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냐? 산업의 시중은행들을 봤어요.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영업점과 직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술적 반등조차도 없어요. 이걸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이다, 시중은행들 그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시중은행들의 고민은 앞으로의 기대 수익이 감소할 것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숫자를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이 업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핫했죠. 재작년에 인터넷은행 출범하는 거. K뱅크는 그 비교할 건덕지도 안 돼서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1년 반이 안 됐는데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좀 과장해서 보일 수도 있지만 성장의 길이가 상당히 많이 눕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이유는 접점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얘들이 점점을 함부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은행 정보법 때문에 영업점을 함부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전 국민 3천만, 4천만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은행을 거래하기 때문에 퀄리피케이션이 안 됩니다. 양질의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카카오톡이 나오고 나서 시중은행에서 부랴부랴 손쉬운 대출들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부실률을 본다면 얘네들이 추종하는 수익률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끼리 시중에 좀 관심 있는 은행들 다 신용대출 신청해봤거든요. 다 신청해봤는데 얘네랑 우리랑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혹은 손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은행도 양질의 고객 확보가 어렵다. 얘네들도 접점이 문제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발표에서도 예를 들었던 건데 이게 찰스 스왑뱅크라고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얘네들도 고객 접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영업점을 냅니다. 함부로 내기도 어려워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얻어야 되죠. 그 얘는 어떻게 하냐? 로얄 부지, 제일 비싼 땅에 점포를 이렇게 로얄 점포를 냅니다. 그를 통해서 뭘 하냐? 고객 접점이 얼마 안 되는 점포에서 로얄 점포, 로얄 부지를 통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종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업은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야 하는 패러독스, 역설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역설이니까 이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까? 뒤집어 엎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야. 그러면 시스템 모듈 극복을 하자. 9 to 4 제한적인 영업시간이 문제야. 그럼 24/7 그냥 24시간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해보자. 근데 영업도 영업력이 필요하다. 이 영업력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영업력이 필요한데 인건비 발생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고객한테 한번 줘보자. 프로모션을 직원한테 할당하지 말고 프로모션의 이 기대이익을 고객한테 줘서 고객이 능동적으로 이용하게 해보자 라는 게 지금의 하늘 뒤집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사고의 틀,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 바꾼 패러다임을 표준화해서 많은 우리의 경쟁자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서 선도적인 시장 입지와 MS를 가져가자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너리지 컨퍼런스 때는 스타벅스랑 해야 된다 이 소리만 엄청 있었는데 스타벅스랑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UI와 UX,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값어치를 대단히 잘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들이랑 우리가 일한다면 배울 게 많을 것이고 얘들의 영업점 진출한 내역들과 우리의 영업점을 보면 상당 부분 콜라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원들끼리 여기저기 신용대출 신청해봤다고 말씀드렸죠. 자체 개발을 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광주은행이에요. 저는 이 광주은행에서 정말 만족에 극대화된 된 유저 익스피리언스 얻었고 그 다음에 이 훌륭한 UI 때문에 직접 대출해서 기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중도상수를 부려서 크게 무리는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UI와 UX를 정말 유저 입장에서 집중을 해서 구축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면 자체 개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다만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건 PI, 이거 만든 말인데 Provider Interface, 제공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진짜 버릴 수 있냐? 내부적에서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 아닙니다라고 내칠 수 있냐? 라는
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고 그게 된다면 자체 개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고민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인점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는 기능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컨퍼런스 대상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휴가 내고 명동 금융센터 지점 우리은행 키오스크, 서울역 우리은행 키오스크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근데 느꼈던 거는 저희 같은 동료들도 같이 갔었는데 각자 영업적인 은행 가봤었는데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기능이 너무 많고 기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이게 점포라는 느낌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화면에서 손님이 나올 거면 왜 무인점포하는지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기능을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영업점에 이 스마트 키오스크와 ATM이 같이 있을 때 심지어 얘가 제공하는 기능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ATM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켜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능은 소비자한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기능을 버리고 무인점포를 하게 된다면 공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컨퍼런스 때 만들었던 이 3D 모형으로 공간을 뽑은 건데 그 당시 발표할 때는 여기는 여신 필러다, 여기는 수신 필러다. 그래서 꽂혀 있는 이 RFID 카드가 각각의 여신 상품, 수신 상품이라서 손님들이 본인들이 리플렛처럼 이 카드를 들고 거래를 하고 싶으면 뽑아와서 우리가 구축한 기기에 투입을 한 후에 거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최선인가라는 고민을 아직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손님 입장에서 더 재미있고 맛있게 이용하고 싶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기조는 공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간.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공간에 집중을 하면 어떤 게 좋아지냐? 단순히 손님이 업무만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만지는 촉각, 자극이 극대화돼서 궁극의 UX를 경험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만 만든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공간에서 손님이 니트한 감성을 느낀다면 우리가 만든 유저 인터페이스조차도 재미있고 감동이 되어서 그게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을 겁니다. 저희는 그게 궁극의 UI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들려면 궁극의 UX와 궁극의 UI를 하려면 공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공간에. 모두가 키오스크 본인들 걸 좀 더 우수하게 만들려고 한다는데 키오스크 외주업체가 2,000개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능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공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인점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쟁, 하나는 즐거움과 재미입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이 컨시어지 개념에 대한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컨시어지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예요. 그래서 컨시어지가 한 점포에 2명 정도 상주를 해서 이 현장에서 소비자, 우리의 고객이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느끼는지 또 어떻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개발팀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무인점포와 영업점은 서로 상이한 수익 모델을 가질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경쟁시킬 수가 없어요. 무인점포 한 2개 정도, 다수의 무인점포를 내놓고 거기에 컨시어지를 둘 넣어둔 다음에 무인점포끼리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니들끼리 어떻게 경쟁하나. 그래서 가장 적합한 무인점포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서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짧게 아니라 시장에서 고객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실제 수익의 추정도 바라보면서 이 무인점포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내부의 경쟁을 통해서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컨시어지는 우리의 은행 직원, 최소한 손님들에게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여수신을 다 경험한 우리의 직원이 가서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애플에 가면 지니어스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인점포에 온다면 이런 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컨시어지가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무인점포 DP라는 팀명도 이번 달 15일날 프로젝트 DP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무인점포의 아까 핵심 포인트가 하나는 경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즐거움과 재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즐거움과 재미가 무엇이냐? 저희가 정의할 때는 기존에 없었던 내게 필요한 상품은 손님한테 즐거움을 주고요. 나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을 주는 상품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이거 재밌지 않냐라고 하면 돈 될 것 같다는 소리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손님한테 이게 기존에 없었다냐? 기존에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손님 입장에서 이거 없었던 거야 라고 느끼게 해주면 돼요.
실제로 손님한테 금전적 이득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손님 입장에선 나 이득 보고 있어 라고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본성,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자극하는 상품과 프로모션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금년 1월 2일부터 첫 영업일부터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냐면 대출을 할 때 부수 거래를 원래는 손님이 원하는 걸 알아서 집어가지고 3개 하면 우리가 최적의 옵티멀 금리가 나갔었는데 금년 첫 영업일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급여, 카드, 자동이체는 필수로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반발이 꽤 심합니다. 연장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반발이 꽤 심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가게여신 게시판에 가보면 이거에 대해서 손님한테 어떻게 대응해라 라고 나와요. 어떻게 대응해라 라고 나오냐면 시중은행 전체가 다 이렇게 한다 라고 안내를 하래요. 저는 이거는 가장 우수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인점포에서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올해 금년도에 우리의 최대 목표가 주거래 활성화다. 그럼 여기에 가중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가중치를 극대화하고 나머지는 가중치 적당히 하고 어차피 연금 내시는 분들은 무인점포 이용 거의 안 할 거니까 가중치 약소화하고 원큐뱅킹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약소화시키고 특판코드 약소하세요. 손님이 주체적으로 내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 손으로 주거래가 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케이스를 갖고 얘기하자면 저는 그 대학생 때부터 아반떼 H대를 한 11년 탔는데 그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차 좋은 차도 많은데 제가 거기에 투자한 시간과 공들인 정성이 있고 제가 내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 차를 너무 아껴요. 시장 가치는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의사결정, 내가 투여한 정성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자극해서 우리의 주거래를 만들고 우리가 추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적금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적금에 대한 금리도 우대해 준다면 기왕이면 예금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기왕이면 예금만 따라가지 않고 손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나에다 다 몰자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이 바이럴로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제 또래, 제가 올해 32인데 제 또래 동기들이 회사 동기들이랑 대학교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은행원들이랑 상담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 금전수장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싫고 어차피 은행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비트라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는 생각을 크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가지고 내가 의사 판단에서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러한 모델링은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즐거움이었어요. 즐거움. 분명 우리 이미 이런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 입장에서 이게 처음이라고 느끼는 건 즐거운 거예요. 피자랑 토핑 같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재미예요. 재미는 금전적인 이득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금전적인 이득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극대화된 금전적인 이득보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건 배타적인 혜택입니다. 배타적인 혜택.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그 수협에서 애기 엄마들한테 적금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영업정당 10명을 한정으로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5%를 주는데 10만 원 한도거든요. 계산해봐도 회사 입장에서 큰 손실이 아닙니다. 5년 이내 꽤 가능성도 커요. 이게 5년짜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영업점에 줄 서서 기다립니다. 이 10명을 하기 위해서. 10명에 본인이 도달하고 싶어서. 맘카페에서 그거 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조금 서민들의 이야기냐 정말 1% 때문에 환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저희 해고인 회식 때 저희 그 유부녀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대요, 본인들도. 손님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혜택에서 만족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을 무인점포에서 할 때는 특정 집단을 타깃으로 한 프로모션을 운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점주한 입주권, 예를 들어 우리가 첫 번째 간 판교에 옆에 스마일 게이트, NC소프트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NC소프트 임직원들을 상대로만 모였을 때 어떤 금리를 제공하겠다라는 형식으로 프로모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모션에서 1명부터 5명까지는 0.1%를 주고 6명부터 10명까지는 0.3% 가산 줄게. 이러면 손님들이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프로모션, 은행원 역할을 대신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고객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무인점포를 이용했을 때 무인점포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한테 더 줄 수 있다. 대신에 여러분이 뭘 뭉쳐달라. 그거 분명히 저는 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저희가 이 발표하기 일주일 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 발을 정자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발을 정자로 나한테 오는 전화가 정말로 지식
그걸 알고 싶어서 반드시 내가 필요해서 전화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데 은행원에게 컨펌을 받고 싶은 거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냐라는 그 컨펌을 받고 싶냐고 했을 때 88% 정도가 컨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이미 대부분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한테 매력을 주려면 정보에 대한 아비트라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랑 이 워킹을 할 때 당신은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제안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무인정보에서도 똑같은 아비트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대출, 우리가 KB 시세로 대출이 나가는데 이 KB 시세는 실제 시장 거래 시세를 후행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은 리얼타임 정보를 원하고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정보를 알고 싶을 거예요. 당신이 거래하려고 하는 그 영업 대출 신청한 그곳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최근에 거래가 있었다 라는 형식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시켜주면 손님의 만족도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들보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정보, 내 가치 판단에 대한 우월성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할 겁니다. 그 한 번의 만족은 지속적인 이용을 충분히 분배할 겁니다. 그래서 손님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줘서 이득을 돕고 손님의 금리 혜택을 보장해서 적극적인 이동을 유도한다 라는 겁니다. 은행원이 없으면 영업이 안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그 프로토타입을 돌려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서 구축해 가야겠죠. 네, 발표는 이 정도인데요. 아까 제가 아이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바로 이 증인입니다. 저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습니다. 훌륭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앞선 사람이 그 시장 마켓쉐어의 대부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들이 우리 회사에서 도움이 되고 잘 돼서 우리가 새로운 헤게모니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